자, 10장 하겠습니다. 제 영백포일하면 능무이호화, 정기치유하면 능여영화호화, 척제현람하면 능무자호화, 애민치국하면 능무지호화, 천문개합하면 능이자호화, 병백사달하면 능무이호화, 생지육지하되 생이분류하고 이이불시하며 장이부재하니 시로 현덕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자가 어려운 것은 그때 당시에는 페이퍼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글을 어렵게 쓰면 더 암기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려운 글을 가장 간단하게 해야 사람들이 암기하기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후대에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하고 좀 봐야 되겠다. 자, 제 영백 포일하면 우리 혼백을 온전히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마치 우리가 어떤 그게 없는 점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전번에 이 포일이란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포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을 한꺼번에 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으면은 정당한 법에 이탈됨이 없다. 능무이호화, 이탈되지 않는다. 이탈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전시할 때 포일전에서 포일전.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라 하는 거죠. 우리가 전번에 노자 2장에서 그게 나왔었죠. 전후상순이라 앞과 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보면 이게 앞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앞이 되는 것이다. 고정된 시각으로 보지 마라. 다 모든 법을 안 알아. 교회를 다닌다 해서 기독교 사상만 이렇게 존중하지 말고 다른 불교나 다른 여러 가지 사상도 같이 다 아우러서 이 세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포일. 그러면 어떤 이치, 능무이호화, 어떤 이치에 벗어나지 않는다. 정기주의하면 오로지 기운을 오로지 그 기운 최선을 다하고 아주 부드러운 유에 이르게 되면 마치 어린애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아주 긴장된 일이 있다든지 아주 어려운 일에 빠지면요, 물론 혼동스러움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되면 머리가 맑아져요. 예를 들어 정말 맑아져. 이게 좀 맑아져.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면 더 맑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겠나. 그러면 마치 어린애처럼 그런 것을 회복할 수가 있다. 척제일람하면 나한테 잡다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우면 마치 능무자호와 어떤 병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잡다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여러 기업체 중에서 잘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영암모자라고 들어봤습니까? 영암모자 회사, 영암모자 대단한데요. 그 그룹이 1년에 회장님께 들었는데 매출액이 3조 원이라고 합니다. 3조 원 매출액이. 계열사는 8개인데 백성학 회장님이신데 본사는 부평에 있고 정말 정갈해요. 거기 사원이 정리정돈이에요. 정리정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자면 지금 척제현람 그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나면
시간이 나면 우리가 사는 공간부터 정리가 돼야 돼. 정리.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운이 좋은 운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기도보다는 무슨 정리정돈 그 집 거기에 사운이 정리정돈이야 어쨌든. 그래서 정리정돈. 그런데 거기 영암모자의 사운은 뭐냐? 정리정돈 해놓고 몸과 마음 그런 주변과 환경. 주변과 환경,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정돈.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면 첫째는 현관이 항상 깨끗해야 한다. 현관이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방, 그 다음 화장실. 하루에 이 집안에 세 군데만 이렇게 치우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관이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청소하는 행위가 그냥 청소가 아니고 하나의 공부. 우리 일본의 정경수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그 단체 있잖아요. 거기서 매일 청소를 시키잖아요. 매일 청소. 거기는 국회의원 이제 앞으로 될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이런 단체인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365 비가 와도 청소를 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비가 막 쏟아지는데 쓸 것도 없잖아요. 물이 막 흐르고 그 그냥 쓰는 행위 자체가 청소가 그 기도고 이렇게 마음의 수양이란 말이에요. 수양.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병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하고 막 이러면 주변부터 청소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부터. 주변 청소부터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예민치고 가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무지 백성들이나 우리가 무지 나왔죠. 무역, 무지, 무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상한 괴상한 지식의 지혜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 천문 개화하면 이 우주 공간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쉽게 말하면 봄에는 열리고 그래서 새싹들이 이제 땅에서 열려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가을이면 닫혀가지고 위에서 열매로 맺고 그렇다면은 능이좌우와 암꽃 자자야. 암꽃처럼 모든 게 생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공부를 한 게 결론적으로 유연성을 키운다 그러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는 우리는 늘 암꽃처럼 늘 생산적일 수가 있다. 마음을 유연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고정된 데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주장이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보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와 늙은이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 꼰대와 꼰대 아닌 사람과. 늙은 사람들은 남을 늘 가리키려고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노인이라고 한다. 노인.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계속 어떤 걸 배우려고 한다. 이것을 젊은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게 남을 가리키려고 하잖아요. 그 절대 나이가 먹을수록 그건 금물인 것 같아요. 절대 내가 남을 가리켜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큰 착각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 고치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조그만 어린애도 고치기가 힘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않은 것이 우리가 노인이 되지 않은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명백사다라면 능무이와 무의로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많은 공부는 아니지만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머리가 시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짧은 시간에 이 노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노자 80일까지 끝나면 뭔가 모르게 뒤통수가 좀 머리띠가 시원할 거예요. 시원하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깊이가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넉넉하게 돼서 이렇게 무의로서 의도하지 않고 무의로서 어떤 목적을 가하지 않고 내가 하는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내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다. 생지육지하되 이 조물주는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하느님은 우리 생성케 하고 우리를 막 길렀지만 우리를 길렀다고 이 앞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이제 많이 나왔지 몇 번. 하느님은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 창조주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너희대로 살아라. 그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만인을 위해서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하지만 자기가 수장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장이 부재라 모든 것을 성장케 하지만은 거기서 황제가 하느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 우주 황제가 되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시로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공을 했음에도 자기가 노력했음에도 어떤 걸 사랑을 함에도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시로 이런 걸 현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시각에 우리가 종교적인 갈등, 사실은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서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민족을 인종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포일이거든, 포일. 그렇게 살아라, 포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오로지 자기의 기운과 어떤 것을 오로지 노력을 해서 유함에 이뤄서 마치 어린애처럼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해라.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어린애 걸 해보겠어요. 노력을 할 뿐이지 절대 우리는 어린애 마음으로 물론 성인들은 그렇게 하겠죠. 부처나 예수님이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어린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애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현대 미술을 한번 얘기했잖아요. 현대 미술, 현대성.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현대성을 갖춰야 한단 말이에요. 현대성이란 뭐냐? 작가가 완전한 그림의 중심이 되는, 그림 속에서 작가가 조물주가 되는, 세상에 만들어내는, 그 글 속에 작가의 사상이 녹아있는 현대 글, 그 작가가 녹아있는 그림, 현대미술. 그래서 지금 어디서 이렇게 오늘 저 개인전 하는데 딱 보니까 개인이랑 풍경하는데 보니까 이건 사진을 보고 그렸다 딱 보이잖아요. 너무나 이건 너무 뭐랄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카메라에 찍히는 구도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싹 이렇게 굴곡되고 한 게 돼버리니까 그거 잘못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미술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대 미술 야수파부터 본다고 그랬잖아요. 야수파, 입체파. 1945년 이후에는 현대 미술 미국으로 넘어왔죠. 미국에서 이제 유럽의 화가들이 1945년이 전부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몬드리안, 칸디스키 이런 사람 전부 넘어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1945년 이후에 이제 현대 미술이 다 재탄생하는데 거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 동양적인 그런 그림의 스타일이 더 많이 막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현대 미술을 볼 때 우리가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피카소나 바티스나 미로나 이런 사람들, 끌레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은 전부 다 어린애 같은 그림을 그렸거든요. 어린애 같은. 결국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애 마음이 회복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불가에서도 어린애 마음으로 회복이 돼야 부처가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부처가 된다고. 부처가. 그래 천진난만하게 세상에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나 뭐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 쉽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노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애 마음을 회복하라고. 어린애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늘 어린애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늘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화가들이. 내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상식과 비상식의 줄타기다. 상식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상식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려고 비상식이 들어가야 한다고. 비상식. 상식과 비상식이 늘 공존해야 돼. 그런데 비상식만 들어가면은 일반 사람들이 뭘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공감과 비공감. 그러니까 화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공감과 비공감. 아니 비공감적인 걸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 또 알지도 못하니까. 공감적인 하다 보면 이발소 그림이라고 그러지. 이게 그러니까 이발소 그림과 창작에서 이게 자꾸 이게 화가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는 완전히 어린애가 될 수는 없지만 상식과 비상식의 줄타기와 공감과 비공감, 객관과 주관, 객관적인 게 있다면 주관적인 것도 있고, 과학적인 것도 비과학적인 거,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상상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의 세계가 막 풍족하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어떤 그 화가들은 그 사군자 있다가 사군자 헬리콥터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재밌잖아요. 사군자에 헬리콥터 나타나니고 사군자 매화 위에 비행기가 앉아 있고 뭐 이런 숲속에 종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숲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에 있어서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그림한 사람들이 어른들도 한번 톰과 제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톰과 제리 한번 잘 보세요. 그거 지금 무한해요. 톰과 제리. 톰과 제리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돼. 다 되고 죽었다 또 살아나. 그런데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죽었다 살아나? 분명히 딱 기차에 깔린 납작이 딱 살아났어. 그건 어른들의 생각이지. 얘들 생각은 그냥 살아나는 거야. 이가 다 빠졌는데 싹 옥수수 빠졌는데 또 이가 또 생겼어. 그건 뭐 그냥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톰과 제리를 50년 동안 만들면서 수십 명의 작가들이, 한 명의 작가가 아니라 수십 명의 작가들이 투여가 돼서 만든 거거든요. 아니 바나나가 갑자기 우주선이 돼가지고 타고 막 하늘 달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상당히 무한한 풍부한. 그러니까 그 톰과 제리를 보면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런 마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림은 비상식, 상식 그런 개념을 과학, 비과학 따질 필요가 없다는 작가의 오직 노력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상식적으로 어떤 것을 그림을 대하지 말고 자기 주관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한번 어린애 마음과 어른의 마음을 적절히 줄타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구성을, 만약에 차가 다 앞으로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뒤쪽으로 날아간다든지 엉뚱한 그런 생각, 거기에서 사람들이
발길이 멈추는 거거든요. 자기 스토리. 10장 성도하겠습니다. 제영백포이라면 능무이호화 정기치유하면 능영아호화 적재혈람하면 능무자호화 애민치국하면 능무지호화 전문개압하면 능이자호화 명백사달하면 능무이호화 생지육지하되 생유분류하고 이불시하며 장이부재하니 시이로 현덕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개상한 짓을 좀 해야 된다. 개상한 짓. 그래서 그 중국에 양주팔계라고 있거든요. 양주팔계. 양주 지방에서 근대 말기에 청초에 청 말에서 이 개상한 8개의 화가들이 나타나서 전혀 다른 그림들을 막 그리거든요. 그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현대의 중국의 그런 4대 천왕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그런 그림들은 자유분방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자유분방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작가들은 정말 우리 한국과 비교 안 될 정도로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런 류의 그림을 그리게 됐냐? 사상적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부의 기반. 이런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적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것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자기가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폭을, 자기가 생각하는 폭을 엄청 넓혀갖고 그냥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거칠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세상에 법도 하나도 없었는데 하는 그 입방직 거대한 그런 걸로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